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90 그리고 렉서스의 LS500H 이 두 가지 차종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쪽 차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자동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렉서스 LS500H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면서 명성치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G90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차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LS500H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로 가지고 나왔고, G90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풀 체인지를 했죠. 심지어 이 두 가지 플래그십 세단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가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낱낱이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에서 앞면 디자인은 사실 되게 취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편이죠.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모래시계 영상을 담은 이 스핀들 그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 LS에 올라와서는 E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량들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샤프한 느낌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이 이미 출시된 지가 한 9년 정도가 지났어요. 한 가지 디자인이 좀 오랫동안 롱런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질릴 법하기도 하고, 저거 외관 디자인 너무 올드 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이나 이 전면부 모습은 질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야 되나? 요 정도 디자인이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G90도 잠깐 보면요, G90도 이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언어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줄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 G90이 페이스리프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22년도 이후에 나오고 나서 5년 정도의 페이스리프트 주기를 갖고 준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3.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출력이 400마력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제 옆에 있는 500H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 한 299마력의 V6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기 모터의 힘이 160마력 정도가 돼요. 어지간한 소형급 전기차에 들어가는 출력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3톤 정도 되고 5m가 넘어가는 전장 제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끌고 가는, 그러면서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엔진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좋고 정수성이 좋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LS500H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출력 같은 경우에는 G90보다는 살짝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연비가 굉장히 좋죠. 복합 연비가 9km대고 고속도로 연비는 거의 11km/L로 인증을 받았어요. 플래그십 세단의 굉장히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차량이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죠. 이게 앞바퀴 뒷바퀴에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G90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최신식 시스템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높낮이 조절이 두 차량 모두 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약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LS500H에서 지원하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내릴 때에도 이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승차와 하차를 좀 편안하게 지원해준다,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G90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기능들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정도만 지원한다는 게 G90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이 도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LS500H는 고스트 클로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 옵션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터치만 살짝 하면 알아서 닫히는 이런 자동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G90이 2022년도에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그런 만큼 플래그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G90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면요,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2열에 타보면 이 렉서스가 리클라이닝 각도가 굉장히 높은 각도로 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의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넉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골프백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면은 무리 없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트렁크도 한번 달아서 보면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닫힐 일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벤츠나 이런 애들 보면은 트렁크 닫을 때 쿵쾅 하고 꽉 닫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플래그십 세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이런 데서도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G90에서도 보면요, G90도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보관함을 설치해서 이런 건데, 이 보관함 안쪽으로도 공간이 생각보다 꽤 많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G90이 훨씬 더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자동문이나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확실히 G90이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플래그십 세단은 사실 실내의 차이점이 정말 많잖아요. 아무래도 쇼퍼 드리븐격에 해당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우세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S500H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조금 올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2022년도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 연식을 제가 지난번에 LS500을 타면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때는 요것보다 심했어. 요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C타입 충전선도 생겼고요. 원래는 요 센터에 뭐가 있었냐면 CD 디스크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페이스리프트가 안 됐었던 초기 모델을 보면은 요 디스플레이 터치도 안 됐었어요. 근데 터치가 되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후 모델이 생각보다 변경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형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나 센터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주행 보조를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버튼 이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마사지 시트를 살 수가 있죠. 마사지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힘들면 이렇게 마사지 시트를 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LS500H라고 하더라도 럭셔리 트림이 있고 플래티넘 트림이 있거든요. 플래티넘 트림은 럭셔리 대비해서 한 2천만 원이 비싼 대신에 앞좌석에 마사지 시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래티넘이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 LS500H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 뒷좌석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앉아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요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요거 앞으로 주먹 한 3개 들어갈 공간 요 정도가 나오고요. 심지어 이 앞좌석을 앞으로 당기면 뒷좌석 공간이 더 널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플래그십답게 뒷좌석에 열선 통풍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플래티넘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석의 리클라이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대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눕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눕혀져. 뒷좌석에 좀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오랫동안 탈 수가 있다는 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스피커입니다. 전체 차량 안에 한 20개가 넘는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사실 LS 말고도 LX도 타봤고 뭐 여러 가지들을 타봤지만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는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운드 시스템이 좋습니다. 이 오디오 값만 제가 봤을 때 한 1,500, 2,000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LS500H의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쇼퍼 드리븐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오너 드리븐의 성향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G90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G90 실내에 타서 보면요, 문 닫을 거 필요 없죠.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자동문으로 닫힙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시동도 켜서 보면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엔진이 꺼진다거나 이런 것들의 기능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G90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근데 G90도 확실히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요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G90은 제네시스에 있어서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근데도 요렇게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얼마 뒤면은 이제
플레오스 시스템도 탑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LS500H랑 비교를 해서 첨단 사양들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 외에도 뭐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90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뒷좌석에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뒷좌석의 대부분의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공조를 조절한다든지 열선 통풍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플래그십 세단에게 있어서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썬루프 옵션도 확실히 G90이 조금 더 좋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목베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이 실내 공간도 조금 더 G90이 더 넓어요.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3개 정도 크기로 비슷하기는 한데, 실제로 앉아보면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G90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도 최대한 한번 눕혀보도록 할게요. 이게 확실히 뭔가 LS500H랑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LS가 조금 더 눕혀지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대신에 이 G90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장점이 이런 식으로 레스트 모드를 켜면은 앞좌석이 쭉 당겨지면서 뒷좌석이 누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기능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뒷좌석이 이런 식으로 눕혀지는데 보통 이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한 2억 4천 요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G90은 그 절반 가격인 1억 2천만 줘도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차량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차량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자면, 렉서스 LS500H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아니면은 주행을 할 때 엔진이 꺼지는 순간의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LS가 좀 더 좋아 보였고,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운전자가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느끼는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뒷좌석의 리클라이닝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아 보였고요. 대신에 G90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시기가 2022년이었던 것만큼 실내의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주행 보조라든지 자동문 옵션,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런 신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G90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트렁크 공간까지 좀 더 넓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G90이 옵션이나 실내 공간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더 우세한 면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차량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잖아요. 렉서스 LS500H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할 때 보통 거의 1억 6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신차가를 보여줍니다. LS500H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 자체가 S클래스나 7시리즈 A8 뭐 이런 차량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를 끼워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억 5천에서 1억 6천 요 정도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가 안 됐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억 1천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야. 2년 만에 그랜저 한 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감가가 너무 심한 편이긴 한데, 그리고 G90도 보면 신차가가 기본 깡통에서는 9,500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뭐 에어 서스펜션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 신차가가 대략 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차량이 보통 2년에 3만 킬로 정도 됐다, LS500H랑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라고 하면 가격이 보통 8천에서 9천 요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신차가가 한 3, 4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 보니까 감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덜한 편인데,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차량이 한 2천에서 2,500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과 일본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LS500H 그리고 제네시스 G90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각각의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걸로 보이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